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건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20일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중국 갔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당일치기로 중국 갔는데 좀 피곤합니다. 많이 몸도 힘드네요. 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옷도 갈아입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기분 좋은 소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이 23일, 지금부터 이제 3일 후면은 그 중국을 방중합니다. 23일하고 24일에 가갖고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와 아베 총리 함께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중 정상회담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이 신문에서도 우리 매스컴에서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이 한중 정상회담 혹은 한중일 정상회담에 임하는 중국 측의 분위기, 우리에 대한 중국 측의 분위기, 정상회담이 3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3일 남은 시점에서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할까 하는 것이죠. 먼저 첫째 날 우리 대통령이 이미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저는 이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리면은 23일 날 오전에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북경에 갔을 때 홀대당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직도 있어가지고요. 그 보수 언론들의 그 사기 조작 페이크 뉴스, 중국 측도 그거 많이 발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 정상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오찬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전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는 그 양 정상이 그 정상회담을 오전에 마친 다음에 오찬을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중국 청두로 옮겨가지고 리커창 총리와 또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리커창 총리와 함께 이제 만찬을 하는, 그리고 이제는 핵심이 24일인데요. 다른 핵심이 아니라 제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전서부터 24일 날 우리 정상과 함께, 리커창 총리와 함께 청두에 어디 관광명소 같은 데도 한번 몇 군데 이렇게 둘러봐야겠는데 어딜 갔으면 좋을지 한번 좀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두도 되게 넓은 곳이고 볼 것도 많고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2군데 정도를 강하게 얘기했고, 나머지 한두 군데를 더 부가적으로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뚜엔장이라고 해가지고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전국 칠흥 중에 하나로서 그 전국시대를 제패하고 진나라를 건국한 진시황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치산치수, 치수의 끝판왕, 관계시설, 물을 잘 다스리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뚜엔장이라는 것, 우리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강력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 하면 판다지 않습니까? 청도 하면 또 판다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다를 어떻게 번식시키고 잘 보존시키려고 노력하는지 그것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강력 추천했고, 그에 몇 군데 많습니다만 저는 이 2군데가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물어봤더니 껄껄거리면서 두고 봅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 교수가 그동안 한중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했는데, 정상들의 동선이니까 공개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는 그런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느낌을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우리 정상께서도, 대통령께서도 그런데 가게 될 것 같다라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그만큼 중국 측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두에 여러 가지 관광 명소 볼거리가 있는 중에서 어떤 데를 가면 좋아하실 것 같으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조사하고 고민하고 알아본 결과 추천했던 곳,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가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측은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우리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그만큼 신경을 쓴다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은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 스타일, 중국 스타일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할 말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단호하게 다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드러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공격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중국 스타일은 다르죠. 간접적이죠. 알듯 말듯 애매모호하고 완곡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고 은근슬쩍한 곳에서 상대방들이 파악하게끔 하는 것이 중국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번에 이 정상회담 과정 속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도 그렇고 리커창 총리하고의 양자회담도 그렇고 우리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것이고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오늘도 명시적으로 얘기했거든요. 2020년 자기들의 한국 관련 최대 목표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실현, 원만한 방한 실현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긴밀히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하면서 저랑 헤어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글쎄요, 중국 측에서는요, 우리와의 양자회담,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양자회담에서 서로가 소화하기 쉽지 않은 껄끄러운 것, 아니면 난해한 그런 의제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은 언급하지 않고 양국이 서로 원만하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면서 발전적인 모습을 다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 국내의 반 시진핑파가 있습니다. 반대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의식해서 어떤 것을 슬쩍 언급해야 되는 그런 의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떤 난감한 문제를 얘기하면요, 지난번에 우리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중국 스타일처럼 은근슬쩍 애매모호하게 사드 문제 다시 언급하면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한중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우리 정부도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갖고 중국은 중국적으로 편하게 해석하게 하고 또 우리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너무 단호하게 명쾌하게 나타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껄끄러운 문제 같은 경우는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고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서 양국 정상이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그래서 이번 회담을 저는 예비 회담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회담을 잘 만든 다음에 이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내년 5월달, 6월달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차질 없이 시진핑 주석이 방안이 실현되게끔 그런 식으로 요번 23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중국 측은 노심초사하고 한국 측에서도 자기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도 마지막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것이죠. 공식적으로도 다 전달이 됐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유교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협상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교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저녁 되면은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자, 이제 골치 아픈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고 이제는 기분 좋게 마셔봅시다.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가족 얘기 하기도 하고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속내가 점점 나오거든요. 중국은 우리보다 그것이 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교 당국과 중국의 외교 당국, 청와대견 외교부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딱 만나가지고 서류 보면서 서로 딱딱딱 얘기하고 딱 헤어지니까 깊이 있는 대화, 신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요번 23일의 회담을 토대로 우리가 중국과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은 가장 많이 얻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중국 측은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런 식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3일 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랑 만나서 이런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저한테 한국 사회에, 한국 측에 좀 전달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관계 당국에다가 전달할 것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올 때
또 틀에 받치게 사드 경제 제재 취했고 양아치짓 됐고 뭐 동북공동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는요.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한중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래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번에는 좀 우리가 너무 얘기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면서 관계 개선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과거에 사드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당한 건 압니다만 그것만 계속 얘기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자기들이 좀 심하게 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사과하란들 사과하기 쉽지 않은 현실인데 계속 사과하라면은 평행선을 걸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는 관대한 마음으로 좀 품어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는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리커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또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게 되면 그 시점서부터 한한령이라든가 사드와 관련된 제재 조치는 다 끝나게 되고 중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선물 공세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중국한테 너무 경제적으로 쏠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런 고민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중견 강국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러한 자세로 우리 한번 23일 날 우리 대통령의 방중 멋지게 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한번 지지하도록 하십시다. 대통령님 파이팅입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